혹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군 복무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 계신가요? 2026년 기준으로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병역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. 이게 규정이 좀 복잡하거든요. 제가 오늘 하나하나 정말 알기 쉽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. 입영 통지서를 받았는데 기쁜 마음보다는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? 이런 걱정이 앞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. 바로 이렇게 국방의 의무와 가족의 생계,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마련한 제도, 바로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 감면 제도입니다.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?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제도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. 내가 군대에 가면 우리 가족의 생계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걸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병역을 감면해주는 거죠. 말 그대로 여러분이 우리 가족의 유일한 경제적인 버팀목일 때 바로 그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. 이게 정말 다행인 점인데요. 신청 대상이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막 입영 통지서를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군 복무 중인 현역병, 또 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복무요원까지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말하자면 3개의 열쇠가 필요하거든요. 이 열쇠 3개를 모두 손에 넣어야만 문이 열립니다. 지금부터 그 열쇠가 뭔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 3가지 기준 중에서 뭐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. 전부 다 충족해야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. 마치 자물쇠가 3개 있는데 그 3개를 전부 다 열어야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가족 구성입니다. 병무청에서는 부양비라는 기준으로 이걸 판단하는데요.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당신이 없으면 안 될 만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정말 많은가? 이걸 숫자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병무청은 나이를 기준으로 가족의 역할을 이렇게 3가지로 딱 나눕니다. 한창 일할 나이인 부양 의무자,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피부양자, 또 그 중간에 있는 자활 가능자가 있죠. 바로 이 구분에 따라서 우리 가족이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는지 계산이 시작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준을 통과하려면요. 예를 들어서 생각해 드릴게요. 30대 남성인 신청자가 있는데 미성년 자녀가 2이고 70대 부모님이 1분 계신다. 그러면 총 3명의 피부양자를 혼자 부양하는 거잖아요.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. 또는 가족 중에 돈을 벌 수 있는 성인이 아예 없는 경우도 이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치트키 같은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. 가족 중에 중증 장애인이 있거나 만 6세 미만의 아주 어린 자녀가 있다면요. 계산할 때 1명이 아니라 2명의 피부양자로 쳐줍니다. 이 규칙 하나 때문에 감면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 자, 첫 번째 관문인 가족 구성 조건을 통과했다면 이제 2번째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바로 2번째 열쇠, 총 재산입니다. 말 그대로 우리 가족이 가진 재산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는 거죠.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2026년 기준으로 가족의 총 재산액이 9,85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이 숫자를 기준으로 우리 가족의 재산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. 근데 이 재산이라는 게요,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.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, 전세 보증금, 예금은 당연하고요. 주식, 심지어 요즘엔 코인 같은 가상자산까지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병무청은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총액을 봅니다.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, 바로 예외 규칙이 등장합니다. 이 재산 기준액이 무조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. 가족 중에 부양할 수 있는 성인이 없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이 기준선이 최대 2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조금 더 기회를 주는 셈이죠. 자, 드디어 마지막 열쇠입니다. 바로 우리 가족의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인데요. 여기에도 아주 구체적인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가족 수에 따라서 월 수입 상한선이 정해져 있죠. 예를 들어서
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세금을 다 떼고 한 달에 버는 돈이 약 26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. 사실상 최저생계 수준에 아주 가까운 금액이죠. 이 기준을 넘으면 아쉽게도 조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. 수입을 계산할 때도 중요한 규칙들이 숨어 있습니다. 여기서 좀 의외인 점은요, 신청하는 나 자신의 소득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어차피 이때 하면 소득이 끊길 테니까요. 그리고 재산 기준과 마찬가지로 가족 상황에 따라서 이 수입 기준선도 30% 올려주는 희망적인 예외 조항이 또 있습니다. 자, 이 세 가지 열쇠를 모두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시나요?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. 신청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. 먼저 자가 진단을 해보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서류 준비를 하고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순서죠. 다른 건 몰라도 2단계, 이 서류 준비가 전체 과정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모든 결정은 제가 이렇게 딱한 사정입니다 라고 말로 호소해서 내려지는 게 아니고요. 오직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서류의 근거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철저한 서류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. 자,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최종 체크리스트를 같이 확인해 볼게요. 오늘 내용 중에서 다른 건 잊으셔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. 스스로에게 이 3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. 첫째, 우리 가족 구성은 기준에 맞는가? 둘째, 우리 가족 재산은 기준액을 넘지 않는가? 마지막 셋째, 우리 가족 월 수입은 상한선 아래인가?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.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건 2026년 기준이고요. 법과 제도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뭐다? 네, 바로 병무청 공식 누리집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. 최종적인 판단은 반드시 공식 자료를 통해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.